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화면에 붉은기가 좀 사라졌나요? 지금 시간에 이제 해가 빠지고 저녁이 되어서 붉은기는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강수정 대답 잘해요. 표세진, 임혜진, 혜진이 뭐하고 지내나요? 이선아, 유채림, 엄지혜, 손영주, 박경은, 가을 여행 어디 다녀왔어요? 기회되면 강천섬 한번 다녀와 보세요. 배윤주, 권은지, 정기홍, 현민. 그래요. 다들 잘 지내죠? 다시 한번 강천섬. 그래요. 이 시간에 이제 교정 시설에 대한 이야기와 조금 시간이 빠듯할까요? 뭐 굳이 서둘러서 진행하지는 않을 생각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교정 시설, 조직, 어떤 수용 현황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 관련지어서 교정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우리나라 교정 시설, 우리 교정 시설을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교정 시설은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정 시설의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정 시설의 의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개념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화면을 다시 볼게요. 큰 틀에서는 교정시설의 의의와 교정시설의 감독 및 공개, 그리고 교정 현황,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정시설은 그 의의가 협의와 광의와 또 현행법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될까? 법적 성격은 그래도 크게는 행정관청이라는 것과 공법상 영조물이라는 것이죠.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교정시설은 국가를 대표해서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이다. 공법상 영조물이라는 것은 교정시설은 행정주체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교정 처우라는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적, 물적 시설의 총합체로 영조물에 해당한다. 영조물의 수용자는 속한 거다. 수용자의 관계는 독일에서 원래 정립이 됐었는데 특별 행정법 관계를 갖는다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포괄적인 지배권에 속한다 수용자가 그랬는데 오늘날 이 부분은 많이 변한 거죠. 수용자도 일반 국민과 같은 법률 관계다. 그런데 제한된 일반 법률 관계다. 많은 것이 제한되잖아요. 권리가 제한되고 의무가 많이 부여되고. 그래서 예전처럼 포괄적인 지배권의 발동으로서의 그 대상에서 수용자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포괄적인 지배권에 대한 복종 의무를 부담하게 했었는데 심하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수용자는 각 주의 노예와 같은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한된 일반 법률 관계의 수용자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법상 용도물 이용 관계다. 오늘날의 교정시설은 예전에 감옥에서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교정시설의 등장은 어떤 노역장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은 1555년에 근대적 교정시설의 시초가 있었어요. 근데 뭐 다른 어떤 이설이 있어. 이게 이제 브라드웰 노역장인데 이게 시초다. 그렇지 않다. 이러면 이제 이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빈민이나 불황자, 절도범 등을 수용해서 장기간 사람을 교정시키고 교정교화시키고 직업훈련시켰던 것이 근대 교정시설의 등장이다.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로 이제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형벌 집행보다는 노동의 부과를 주된 수단으로 이용했던 노역장들이 만들어졌었고요. 1555년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 설치된 남자 수용 시설로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이 그 뒤로 이제 1595년 한 40년 뒤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노동을 통한 교화 개선 최초의 어떤 자유형의 집행 시설로 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는 여자 노역장을 분리해서 설치한 거.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와 남자가 분리됐고 소년과 성인이 분리된 것은 1703년 로마의 미케레 수도 내에 설치한 교정시설인데 이때는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서 수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산 미켈레 가문을 소년 교정시설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간트 교도소 1773년 벨기에에서 이제 설치됐는데 팔각형 형태의 이제 교도소였어요. 여기는 그렇게 팔각형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과학적인 분리수용, 독거 수용을 인정하고 의뢰서를 구비한 소위 근대 교도소의 효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1773년 이때라면은 뭐 어디가 연결되나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교도소의 어떤 개량 운동들, 어떤 존 하워드의 1777년 감옥 상태론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교도소의 어떤 개량 운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교정 시설이 그 뒤로 이제 그런 게 쭉 그렇게 되어오다가 개량 시설로의 운동이 일어난 게 이제 존 하워드의 그런 감옥의 상태란 책을 저술하고 여기에서는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건강 유지,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리 수용,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구금 시설을 확보하고 이때 비로소 독거제가 제대로 이제 실시해야 한다는 걸 주장하고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주장했죠. 이러한 존 하워드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호샴, 포트워스 뭐 이런 존 하워드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는 최초의 독거 교도소들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교도소 개량협회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대로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생적인 교도소 개량 운동을 미국의 필라델피아 교도소 개량협회에서도 시작을 하죠. 이러한 데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새로운 행정법의 제정, 또 1790년에는 미국 최초의 독거 교도소인 월럿 교도소가 설치되고요, 미국에서. 이때 이제 비로소 교도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구금 제도라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삶의 형태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늘 예전에 뭐 시험에도 잘 출제됐던 건데
근대에 있어서 2대 구금제도가 탄생하는 게 이제 이때 시기에 펜실버니아제는 엄격한 주야 독거제를 한 거예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독거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도 작업과 외부 교통도 금지시켰죠. 수용자를 독거하고. 중요한 건 참여를 시키는 거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5번제라고 하는 걸로 발전하면서 주간에는 홍거를 시켜. 주간에는 같이 일도 하고 야간에 독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간 홍거, 야간 독거제. 침묵하면서 작업을 공동으로 낮에 한다. 그리고 야간에는 독거를 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도소 개량운동과 더불어서 시작되었고요. 교도소의 규모와 설비. 우리나라 교도소도 이제는 신축하는 교도소들은 500명 이내로 할 걸 권장해요. 500명 이내로 하도록 한다. 또 독거 수용하도록 한다라고 법에 명시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교정 시설이 문제점이 있어서 독거 시설이 이렇게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정 기간 시간을 줬어요. 신축하는 데는 독거 위주로 하되 우선은 교도소의 사정들 고려하고 또 교정의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우선은 홍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이제 교도소의 우리나라의 현황과 우리나라 교도소의 문제점 때 연계되어진 문제점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교정시설의 소규모화는 수용자의 개별 처우 그리고 과학적 처우 및 재사유화에 적합하다. 규모는 소규모화. 분류란 이야기를 할 때 수용자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잘 그 특성을 분석해서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한다. 이게 분류 처우 제도의 이론인데 이때도 그에 상응한 처우란 두 가지. 하나는 풍부한 교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교정 프로그램. 또 하나는 그 시설이 특성화되고 소규모화될 것. 그래야 개별 처우에 적합하고, 그죠? 또 인권 보장이 보다도 좀 충실할 수 있고, 과학적 처우 및 재사유화에도 적합하죠. 소규모화가 돼요. 선진국들은 주로 대부분이 500명 이하의 규모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도 230만 명 정도를 수용한다 그래도 일반 교도소 숫자가 4,400개 이상 되고 하니까 나누어 보면 500명 이하예요. 또 영국은 350명, 프랑스는 300명 이쯤 돼요. 물론 더 복지가 발전된 사회복지 국가적인 형태로의 교도소를 운영하는 북구 쪽에서는 150명, 200명, 100명 이런 단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만 5천 명을 수용하는데 교도소 교정시설이 57개다 그러면은 조그만 교도소들이 특성화된 교도소들이 있죠. 소년교도소 이런 여자교도소, 개방교도소 몇 군데들을 제한다면 거의 모든 숫자가 1,000명 이상, 평균 1,200명 이상을 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규모 시설이죠. 그래서 유엔의 공고도 UMP 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준칙은 이게 1957년에 발표되는 건데 이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500명 이하로 할 것을 공고하고 있고 사실 학자들도 600명이 넘어서면 처우는 없다. 수용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규모가 중요하겠죠. 무엇과 더불어 교정시설의 특성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실정은 수용 인원이 거의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과다 과밀 수용이 문제가 되고 과다 수용뿐만 아니라 과밀까지.
근데 현행법의 태도에서는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외의 조항은 늘 둡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에 조그만 교도소 많이 사실 지을 수는 없는 어떤 상황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 시설의 기능 그리고 그 이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지를 좀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설을 이야기할 때는 늘 시설과 설비를 이야기하죠. 시설과 설비는 그 개념이 한데 묶을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설비가 이루어져 있는가 안에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적정 설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요.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이나 그 밖에 수용 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실의 설비 기준을 명확히 했는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인천구치소를 시작으로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를 시작으로 수원구치소, 여주교도소, 그리고 최근에 있는 동부구치소는 예전에 성동구치소죠. 거기들이 전부 이제 고층으로 올라갔는데 사실은 좀 불만들이 있어요. 제가 안양교도소 근무하던 시절에 수원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돼서 안양교도소 온 수용자들이 운동장 땅을 밟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했던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땅을 밟는다는 것. 고층 빌딩이라는 게 좀 건강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시설, 뭐 채광 이런 부분들. 직원들도 알게 모르게 좀 건강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긴 하곤 해요. 제가 인천구치소에 있을 때 직원들이 그래요. 고층 건물에서 생활하게 됐을 때 조금 건강상에는 더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교정시설의 어떤 구조들에 있어서 어떨까요? 우리가 교정 모델들 응보형주의 또는 교육형주의 이렇게 변해올 때 응보형 뭐 형벌만 집행한다고 하는 보복, 복수 소위 이런 개념으로서의 교정시설하면 어떨까요? 별로 그런 시설이나 설비에 그렇게 무관심했겠죠. 그런 부분까지. 삶의 현장으로서. 그래서 뭐 그때는 막 탑에다도 가두고 암구리도 놓고 했던 옛날에 어떤 응보형주의 시절에 우리가 말하는 감옥, 옥시설, 제일, 지하실에도 놓고. 근데 교육형주의에서는 수용자의 교화, 개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교정시설의 구조의 필요성을 증대로 이에 맞게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정시설들, 교정시설의 구조를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어떤 형태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요즘은 최근에 고층화도 되지만은 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병렬식 전주형이다. 전주란 게 뭐죠? 반듯한 어떤 형태들이죠. 근데 병렬식은 직렬이 아니고 병렬식들. 전주가 몇 개 반듯한 네모 형태의 건물이 병렬로 놓아져 있다. 이건 굉장히 통풍 채광 등에 유리해요. 운동하기에는. 인권의 부분에도 좀 더 좋은 형태고. 근데 이제 잘 해야 될 게 감시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동선에 따라서
또는 기능 교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 특성에 따라서 처우에 관련 지어지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공간을 잘 분리했다고 해도 공간과 공간에 연결하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한 가지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그 시설이 감시 감독에 충실한 공리주적인 칸트식의 그리고 이제 파놉티콘이란 말 자체가 모든 것을 본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파놉티콘 형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칸트가 벤담에 의해서 고안된 거예요. 주로 이제 원형 독고방을 쫙 주변에 이제 둘러두고 가운데 높은 탑 같은 데서 감시자가 모든 방을 쳐다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원형 독고방 구조. 그래서 보안 기능 중심의 일망 한눈에 볼 수 있는 감시 구조거든요. 그래서 파놉티콘이란 말 자체가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로 한 사람의 감시자가 원형 독과방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감시대에서 탑 같은 데죠. 전체 수용 거실과 거실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이런 형태는 엄정 독거제인 아까 이야기했죠. 엄정 독거, 주야 독거, 펜실버니아제 5번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펜실버니아제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제 오늘날 교정이 처우로 중심이 보안에서 옮겨가면서 파빌리온 형태. 이 말은 두 개 말은 기억을 잘 해둬야 되겠죠. 파빌리온형은 푸신에 의해서 고안된 건데 평렬 또는 병렬식 구조다. 그래서 파리의 프레스네스 감옥에서 최초의 채택이 됐어요. 이 부분이 좋은 건 개별초우, 분류초우와 건강 보건 위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병렬식 전주 형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대규모 시설에서 구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유리하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개호 인력의 개호 측면에서 지키는 측면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장점을 따지자면은 수용 공간에 공간이 확보되니까 채광이나 통풍, 자연위생이 우수하고 수용 공간 차단 이용해서 개별 초우나 경비 지키는데도 우수하겠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도소의 형태다. 병렬식 전주형.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구조는 그래서 일자형 수용동을 병렬식으로 놔둔 전주형 교도소, 병렬식 전주형 교도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오다가 최근에 고층으로 된 이유는 아무래도 도시 팽창으로 인한 부지 확보의 곤란 같은 게 있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고층으로 지었냐면 수원 예전에 있던 수원 교도소가 있었어요. 이걸 수원 구치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최초에 이제 고층으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뒤로 이제 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는 여러 가지가 잘 고려되어 있어요. 인천구치소는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에서 내려가서 두 갈래 길이 나와요. 한 290m쯤 돼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쪽은 검찰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쪽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법조타운화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위치에 보호관찰소가 있고요. 보다 더 그런 부분이 긴밀하게 잘 돼 있고 법조타운화 돼 있는 대표적인 시설은 아까 얘기했던 동부지검, 법원,
구치소, 보호관찰소가 함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구치소도 이제 대구구치소와 여주교도소도 구층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법조타운은 아니고 별개로 설치되어 있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주 시내까지 나가는 거리가 꽤 되고요. 거기서도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꽤 많이 시내까지 나가는 데는 외곽에 있어서 여주교도소가 그렇게 돼 있고 대구구치소도 법원 검찰은 가까운데 또 대구교도소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너무 대규모 시설에 그렇게 또 형태는 병렬식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수용자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관리상의 문제도 이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새로 지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몇 개를 둬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동부구치소로 옮기기 전에 성동구치소 시절에 그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에 마지막 직원들하고 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엘리베이터는 화물만 올리도록 해야 되겠고 어떤 곳은 직원만 통행하도록 직원만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랄지 또는 정전이 됐을 때랄지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야 되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어떤 대책들 그런 이야기와 정말 우리나라는 현재 2021년 오늘 직원 및 수용 현황, 소위 조직, 시설, 그다음에 직원과 수용 인원들의 현황,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